이번 시간에는 사례 발굴, 우리가 이제 가족복지 실천 단계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사례적인 그러한 경험적 내용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례 발굴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어요. 여기 목차에는 사례 발굴과 접수 면접, 초기 면접, 자료 수입 이렇게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 3단원을 목차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목표를 두고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수와 자료 수집을 해야 되고 관계 형성, 합류하기 그 다음에 그 사례 발굴한 자료로서 그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나, 가족 사정, 가계도 상태도를 이제 그리면서 그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목표 수립 및 계약, 중간 단계, 종결 단계, 개입, 가족 치료, 보호원에 이제 가족 상담, 구조적 가족 상담, 전략적 가족 상담, 해결 중심 이제 가족 상담 이런 걸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절차에 의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접수와 자료 수집. 근데 거기에서 이제 라포,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합류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자료 수집 단계에서 면밀히 이 클라이언트가 왜 상담자를 찾아왔는가에 문제를 사정해 봐야 되겠어요. 문제 사정이라는 건 살펴본다, 조사한다 여러 뜻이 있는데 사회복지에서는 그 계획도 될 수가 있어요. 상담에서는 그 가계도 그 사람의 가계도 또 상태계 등 이렇게 그리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한다면 목표 수립 및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개입이 시작되고 평가 이제 종결을 하는데 그 개입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가족 치료의 방법으로서 보호원의 다세대 상담기법, 구조적 상담기법, 전략적 상담기법, 해결중심 상담기법을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발굴과 접수 면접, 클라이언트 문제 확인, 의뢰, 참여 유도,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제, 클라이언트의 문제 확인, 의뢰, 참여 유도, 또 참여 유도에 있어서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동기화, 저항감 해소와 양가 감정 수용. 저항감이 뭐죠?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상담자에게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솔직하지 않고 그 상담에 임하는 문제가 적극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제시처가 있겠죠. 그런 걸 이제 빨리 그 상담자는 사정을 해서 그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가 그 사생활 문제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원조를 신청하러 온 사람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여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를 받을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잠재 클라이언트, 지원자 클라이언트.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초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렇게 그림으로 요도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 사례 발굴에서는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들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족 구성원들이 그 문제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 단위의 가족 복지 실천이 필요하다고 고려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가족 단위의 개입을 추천하여 가족 단위의 개입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례 발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직접 내방 의뢰, 가정 방문을 통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사례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예는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가족 서비스에 대한 홍보 협조를 요청함, 적극적인 가정 방문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가족의 특성을 파악한다. 또 타 사회복지관이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사례에 대한 공동 대처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접수 시스템, 서비스, 자원 등의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접수 면접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족 서비스에 대한 최초로 관심을 표현하는 단계로서 신속하게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인테이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가족의 방문 목적과 기대 욕구를 확인하고 접수 양식에 기록을 한다. 그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사례 회의를 통하여 초기 면접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 양식의 주요 내용이에요. 클라이언트 정보 성명이 있고 연령, 또 성별, 연락처, 주소, 가족의 구성원, 또 신청의 경우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상황 확인, 또 주호소 문제, 그 사람의 욕구 문제 및 기대 욕구, 서비스 계획, 주 서비스 내용은 담당 직원, 타 기관의 의뢰기관 의뢰 사유,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을 문서로서 작성을 해놔야 되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개인 목표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원인, 인간은 변화를 원한다는 도움을 청하면서도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항의 유형, 묵비권, 침묵, 말하는 거죠. 핵심에서 벗어난 주제 말하기, 말을 돌린단 말이에요. 또 무력함을 표현하고 문제를 축소하거나 마술적 해법을 기대하는 것, 저항의 심리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렇게 저항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또 저항 다루기가 있어요. 저항 상담자가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저항의 유형을 보일 때에는 저항 다루기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다루기, 저항의 변화로의 진전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에만 사용한다. 저항의 저변에 있는 현재의 감정에 초점을 둔다. 저항 다루기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대인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방문 거부형, 사회복지사는 자기소개를 분명히 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모습을 취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라포 형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방문 목적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일반적인 목적을 설명하여 첫 대면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집중하고 다음 방문의 약속을 검토한다. 또 탐색, 경계형, 사회복지사를 살피거나
자기를 표현하는 데 방어가 있고 솔직하지 않으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사회복지사는 반문 목적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를 지나치게 끌어들이기보다는 사회복지사도 가벼운 측면으로 라포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인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참여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설명할 수도 있다. 또 호의적인 응대형, 클라이언트의 호흡, 기분에 맞추어 기대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여 방문 목적으로 참여시키고 기관 서비스에 참여할 때 클라이언트가 얻을 수 있는 이점에서 지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약속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적극성을 실천으로 구체화시킨다. 초기 면접 준비 단계의 역할, 사전 검토, 사전 탐색, 사전 협의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사전 검토는 잠재된 클라이언트의 가족의 이전의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클라이언트의 반복되고 수구를 덜기 위하여 사전 자료를 검토한다. 그러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료를 검토하여 기록 내용이 불완전하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음을 감안한다. 탐색, 사전 접수 의뢰한 사회복지사는 혹은 의뢰인에게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한다. 단 클라이언트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전 협의, 가족과 면접을 슈퍼바이저나 동료들에게 면접 목표 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구한다. 준비 단계요. 초기 면접의 단계에서 첫 면접을 약속하고 적절한 시간과 사생활을 보장하여 물리적 환경을 구조화한다. 여기 이제 면접 클라이언트의 환경 준비, 사회복지사는 면접 양식, 리플렛, 기초 지식의 준비, 사전 준비 기술과 면접 기술을 이해, 참여 가족 수에 따른 환경 조성, 아동 참여 여부 결정, 소요 시간을 안내하여 외부 환경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면접 장소, 상담실, 원탁, 정리정돈, 방음, 상담 안내 표시 등 면접 기록, 사전의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 기록, 방법, 녹음, 녹화, 필기 등을 한다. 이게 이제 초기 면접의 단계들 역할이에요. 사전 공감, 사전적 자기 탐색, 집중적 자기 관리, 사전 계획과 기록이 이런 네 가지의 구분을 해서 초기 면접 단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사전 공감은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관심사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는 느낌, 생각, 현재의 문제 등의 역동성을 공감해 본다. 즉 클라이언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를 개방되고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다. 사전적 자기 탐색은 사회복지사의 특징, 욕구, 편견, 정서적 약점, 행동 패턴 등의 클라이언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탐색한다. 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에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자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적으로 집중한다. 집중적 자기관리,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하면 면접의 상황에 개인적
상황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개인의 사고, 느낌, 신체적 감각 등을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기 독백, 근육 이완, 간단한 명상 등이 활용할 수 있다. 집중적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사전적 기과 기록.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의 목적, 사회복사의 역할, 질문 내용, 서비스의 내용, 종결 시점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을 한다. 또한 클리언트의 특징, 의뢰, 신청, 이유, 신뢰, 이런 내용의 문제, 상황을 앞으로 계획 등을 요약한다. 또 일상적인 대화에서 시작하기. 일상적인 이야기, 날씨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하나의 기분 전환, 옷차림 등 하나의 이제 사회의 요즘 이슈 그런 것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처음 시작하는 언어에서 상담이 시작된다. 또 사회복사는 첫 이야기서부터 기울이고 정성 어린 반응을 보여야 된다. 면접이 시작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시작하기. 또 두 번째는 사회복사 및 기관의 역할을 설명하기. 사회복사의 역할과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참여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3. 클라이언트가 역할과 규칙 설명하기.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족 서비스의 실천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행해야 할 시간, 과제, 가족 참여 등의 규칙들에 대해 동의를 하고 약속을 하도록 한다. 기관의 정책과 윤리적 요인에 대한 논의하기. 가족복지 실천이 진행하기 위해서 법적, 정치적, 윤리적 차원의 요인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행동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도 진실하고 정직하며 신뢰성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관련법, 아동학대 관련법,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비밀 보장 등과 관련 사항이다. 그래서 이번 서비스 과정에서 부득이 약속을 취소하게 될 때는 사전에 저장을 주셔야 합니다. 저와 나는 어떤 이야기도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부득이 비밀을 유지하지 않게 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경우는 같은 면접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개개인의 존엄과 비밀 보장의 가치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의논해 주시기 이렇게 자세하게 신뢰성 있게 설득을 해야 된다는 설득보다도 이렇게 그 사전에 전화로서 이런 사항을 전달해야만이 클라이언트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라포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피드백 나누기. 초기 면접의 목적과 역할을 설명하고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동의와 참여가 갖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참고자는 가족과 라포 신뢰관계 형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맞춰 반응한다. 만약 가족이 전원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차례대로 가족 구성의 행동에 반응한다. 만나고 있는 가족의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를 주의 깊게 살핀다. 가족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을 찾아낸다. 가족과의 만나는 초기에는 가족의 시각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사회복사가 물은다 자세를 가지면서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나 관심을 이야기한다.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관심을 집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클라이언트를 향해 앉는다. 개방적인 몸 자세를 취한다. 때로는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여 앉는다. 밝고 부드러운 시선을 대한다. 아, 예, 그렇군요. 등의 음성 반응으로 집중 표현, 적절한 고개를 끄덕인다. 예, 의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라포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이 그 상담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라포 신뢰관계 형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계는 한번 PTP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또 탐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가족의 문제, 욕구,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확인한다. 탐색 내용으로는 가족의 이야기하는 문제의 근원, 문제의 과정, 그리고 문제를 유지시키는데 요인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 속성, 자원을 이해하기 위하여 초기 면접을 진행한다. 또 현재적 탐색 내용, 가족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 가족이 기관에 오게 된 경우, 문제 발생 빈도와 지속시간, 가족의 상담하는 문제의 심각성, 각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인식, 신체, 정신적으로 위험에 처한 가족 구성원은 유무 및 상황, 사회복사의 개입에 대한 가족의 태도와 기대. 또 가족의 문제와 욕구 탐색이에요. 탐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가족의 문제, 욕구,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탐색 내용으로는 가족이 이야기하는 문제와 근원, 문제의 과정, 그리고 문제를 유지시키는 요인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 속성, 자원을 이해하기 위하여 초기 면접을 진행한다. 과거의 탐색 내용, 문제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발달 과정 추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공적이지 못했던 가족 구성의 시도와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감정과 자원, 클라이언트의 약점이나 결점 정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관련 있는 감정, 사고, 행동 등을 공유한다. 그래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정보 수집. 여기 이제 미래의 탐색 내용이에요. 문제, 사람, 상황의 미래에 어떠한 것일지를 탐색, 가능한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탐색, 문제, 사람,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전히 해결되면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최고의 상황, 클라이언트가 문제에 관련 있는 감정, 사고, 행동 등을 공유, 문제에 관련이 있다면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정보 수집. 여기 보면 초기 면접 탐색,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담으로 전환, 가족의 동시에 말하는 경우에 발언권 조절하기, 침묵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상담 참여시키기,
두서없이 떠도는 클라이언트에게 발언권 조절하기. 또 다른 가족이 대신해서 말하는 경우 실제 주인공의 생각을 듣기. 가족이 사회복지사에 많이 말을 하는 경우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다른 가족을 비난하는 경우 조절하기. 불명확한 문제를 명료하게 정의하고자 할 때 복잡한 이야기를 세분화하기.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반영하기 등이 있다. 면접, 초기 면접의 종결시 고려사항. 면접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다. 사회복지사의 가족은 상담실을 떠날 때 기분이 나은 상태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상담 시간이 끝나갈 때 사회복지사가 보는 이 가정의 중요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되 직접적인 표현은 삼가한다. 또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잠정적인 표현을 쓰고 정신의학적인 용어를 피한다. 가족에게서 어느 정도의 동기가 보일 경우 첫 상담에서부터 과제를 줄 수 있다. 또 가족이 상담에 대한 동기가 막연하거나 불안감이 클 때는 상담의 처음과 끝이 사교적인 대화를 의식적으로 많이 한다. 앞으로 상담 과정에 대한 질문이나 부탁이 있으면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되지 않은 내용 중 사회복지사가 알고 있으면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느냐고 묻는다. 첫 상담에서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 것은 경우에는 다음 상담 전에 전화를 해서 간단히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그러나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복지사의 사생활을 물어본다면 결혼 여부, 자녀 등등 간략하게 동시에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화제는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환한다. 차기 면접 약속. 본 기관의 계속적인 가족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정과 개입을 위하여 막연히 면접 종료는 클라이언트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초기 면접의 점검. 가족 사정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수집했는가? 아직도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는가? 기관의 수혜 적격 기준이 합당한가? 클라이언트의 가족 기대 욕구, 기관의 서비스 및 역할이 부담이 되는가? 클라이언트는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환경적인 문제를 장애물은 무엇이 있는가? 가족 개입 과정이 포함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 가족의 지원과 강점이 무엇인가? 클라이언트는 가족을 위한 세상의 서비스를 적용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일까? 클라이언트가 가족에 정확한 정보를 주었는가? 아니면 다른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가족 개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수집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어떤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초기 면접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자료 수집 개념. 자료 수집 개입 가능성이 판단하고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정하기 전에 주로 이루어진다. 이는 자료 수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파악하는 데 목적이고 사정은 문제의 규정을 통한 개입 방향을 설정하여 주 목적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클라이언트에게 얻는 자료, 클라이언트 이야기와 작성한 자료, 태도 등 비언어적 행동으로 1차적으로 정보 제공자로서의 가장 중요하다. 클라이언트에게 가족에게 얻는 자료, 가족 구성원의 면접 자료, 가정 방문을 통한 관찰 등 객관적인 자료,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교사 및 사회 행정기관 등에서 얻는 자료로 의학적 자료와 심리검사 결과, 면담 기록지 등이 있다. 클라이언트에게 개인적 관계에서 얻는 자료, 고용주, 연구자, 친구 등의 면접 등을 통해 얻는 자료이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경험, 클라이언트 이야기 나눔에 등 상호작용을 하면서 느끼는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얻는 자료가 있다. 기타 사례에 관련된 신문 및 연구자료, 투서 또는 소문 등을 향해 얻는 자료. 자료의 출처. 이렇게까지 해서 초기 사례 발급의 개입 사정에 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기 단계를 공부했죠. 다음 시간에는 사정과 개입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